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 팬들의 판타지를 현실로 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할 넥슨 코리아 FC 마케팅 1팀 최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넥슨 아이콘 매치의 준비 과정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던 저희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마케팅 조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의 모든 팀원분들, 그리고 저희 리더분들, 그리고 외부의 지원 부서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역을 제가 오늘 다룰 수는 없기에 오늘 발표는 마케팅 영역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기획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요했던 사항들을 안내드리고 이어서 프로젝트를 통해 얻었던 인사이트까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BTL 마케팅을 시작으로 처음 마케팅 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제가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는 한번 이 축구 산업에 종사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많은 공부를 위해 잠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는 축구 라이센스 에이전트로 그 커리어를 이어갔고 문득 제가 좋아하는 축구와 제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접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운이 좋게도 축구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넥슨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FC 마케팅 1팀 소속으로 축구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채널 운영, 라이센스 매니지먼트 및 e스포츠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아이콘 매치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아직 아이콘 매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의 이벤트였는지 한번 보시고 또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넥슨 아이콘 매치는 작년 10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었던 축구 이벤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라는 컨셉을 가지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30명에 가까운 슈퍼스타들이 한국을 방문해 축구 이벤트는 물론 많은 컨텐츠와 이야기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아이콘 매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레전드 매치로 당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던 이벤트였습니다. 아이콘 매치 이후에 저희가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왜 이렇게 축구에 열심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는 아이콘 매치 이전에도 축구에는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엔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유소년 축구에 수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한국 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 각종 프로팀 등 여러 가지 경기 단체들과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단순히 저희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지금의 축구가 더욱 즐거워지기를 바란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즉 축구 팬들과의 접점에서 단순히 저희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점을 기존에 없었던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콘 매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벤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기존의 프로젝트들과 달라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기존의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예를 들면 그 월드컵 이후 저희 사업의 주요한 지표들이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매출 부분도 그 전년도 대비하여 약 12.3%가 성장을 하였는데요. 물론 이런 결과들이 월드컵만의 효과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조직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월드컵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올림픽과 같은 이런 스포츠계의 메가 이벤트들은 분명 저희 사업적 지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런 긍정적인 외부 환경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한국 축구계의 메가 이벤트들이 무산되었고요. 심지어 대표팀 감독의 경질과 관련된 이 축구계의 부정적 이슈들까지 겹쳤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나긴 논의와 고심 끝에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동안의 외부 환경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그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축구계에 메가 이벤트가 없다면 우리가 그 메가 이벤트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 메가 이벤트가 왜 아이콘 매치가 되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저희 브랜드가 유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플레이 경험이 최우선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만의 드림 스쿼드가 있었습니다. 호나우도와 차범근 감독님이 한 팀이 되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로 자신만의 스쿼드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축구 팬들의 판타지입니다. 심지어 저희 인터뷰에 참가한 손흥민 선수도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저희는 이 많은 유저들이 저희 게임을 이용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타지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판타지를 현실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즉 게임에서만 가능했던 상상을 직접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 기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선수들로 구성된 이벤트 매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선수들의 전성기 시절의 폼이 아닌데 이 매치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레전드 매치라고 불리는 이런 이벤트 매치가 국내에서는 처음일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수차례 진행된 포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테마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만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테마를 논하기 전에 언급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축구를 포함해서 모든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과의 불확실성은 스포츠 매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전 세계 모든 프로 스포츠 리그가 이런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레전드 매치들은 참가하는 선수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레전드 매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부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구 팬들의 난제였던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는 선수를 떠나서 공격수만으로 이루어진 팀과 수비수만으로 이루어진 팀의 대결은 모든 축구 팬들이 궁금해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즉 모든 축구 팬들이 궁금해하지만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대결을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눈앞에서 보여주자라고 생각하였고요. 이는 곧 우리가 누군가의 판타지 실현의 매개체가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통해서 지금의 축구가 더욱 즐거워지게 만들자라는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목표를 정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 우리끼리 할 수 있나 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팬덤입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수백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 축구 팬들의 관심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팬덤과 이 확산 가능한 채널이 있을까? 두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진 레전드 선수들을 한 군데에 모아야 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 편의 긴 이야기로 구성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량 또한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프로젝트 파트너는 슈퍼러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축구 팬을 보유한 축구 채널로서 강력한 팬덤은 물론 기존의 수많은 레전드들과의 촬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콘텐츠 제작 역량과 네트워크까지 동시에 겸비한 저희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판단했습니다. 슈퍼러브를 시작으로 각 영역에 필요한 전문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필요시에는 입찰 과정도 거치면서 전체 20개가 넘는 파트너사들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섭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 팀 단위나 대표팀 단위의 초청은 수차례 있었지만 아이콘 매치처럼 모든 선수를 개별로 초청한 사례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의 섭외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굳이 이 전략에 이름을 붙이자면 걔도 간다고? 그럼 나도 가야지인데요. 결국 선수들 사이의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어떤 선수와 어떤 선수가 친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그 선수를 먼저 설득하고 그 선수를 중심으로 점차 섭외망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참가하는 선수가 다른 선수를 직접 섭외해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섭외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아이콘 매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기획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 2일만 진행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수개월짜리 캠페인으로 이어가면서 대중들의 관심 또한 지속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 캠페인을 한 편의 긴 드라마로 구성하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현장에서 공개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슬로건이 바로 세상에 없던 매치 그 기적을 직관하라입니다. 저희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매치 컨셉에 대한 매력을 강조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까지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드라마를 위해서 창과 방패라는 이 세계관을 구축했는데요. 이 세계관의 시작은 두 선수의 인터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 대한 이 공격수와 수비수의 이 서로의 입장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두 선수의 이 자존심 싸움으로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히려 선수들이 먼저 저희에게 창과 방패의 대결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캠페인은 크게 3가지 단계별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는데요. 처음 공식 발표 이후에는 저희가 매치 테마에 집중하면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켜 티켓 구매까지 연결하고자 하였고요. 티켓 오픈 이후에는 저희가 참가하는 선수들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시청까지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후에는 저희가 이 이벤트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레거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 캠페인 초반에 대중들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저희는 레전드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를 도발하는 이런 재미 포인트를 매 에피소드마다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전성기 시절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 컨텐츠를 시청하는 축구 팬들이 컨텐츠를 보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 하나를 캡처했는데요. 사실 이 긴 설명보다 이 댓글 하나에 저희의 최초 기획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길 기다려진다. 이제 그렇게 밤잠 설치며 젊은 시절 행복하게 해줬던 영웅들이 다 모였다. 눈물이 라는 내용인데요. 확실한 것은 이것은 제가 쓴 댓글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는 이제 계획된 단계에 따라서 저희 채널과 슈퍼러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명단 발표와 같이 공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컨텐츠는 저희 채널을 통해 배포되었고요. 보다 바이럴이 목표인 컨텐츠는 슈퍼러브 채널을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서로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전체 영상의 이 노출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유저들에게는 티켓 구매 시에 선 예매 권리를 부여하여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선 예매 티켓은 10분 만에 매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치 컨셉에 대한 이 몰입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승부 예측 이벤트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 예측 결과 확인을 위해 시청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승부 예측 이벤트에는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유저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이제는 실제 매치에는 어떤 요소들이 담겼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단어죠. 재미와 감동. 하지만 너무도 뻔하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저희 역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치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날은 이벤트 매치를 진행했고 둘째 날은 메인 매치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 이벤트 매치는 정말 재미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레전드 선수들의 이색 매치 등을 통해서 현장에 오신 관객분들은 물론 참가하는 선수들까지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인 매치에서는 모든 축구 팬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감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벤트 매치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히 그 레전드 선수들의 첫 등장인 만큼 그 등장만큼은 그 어떤 축구 경기에서보다 화려하고 웅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의 느낌이 물씬 풍길 수 있도록 매치 곳곳에 즐거움이 가득할 만한 요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 선수 등장은 저희 게임 속에 선수 카드를 오픈하는 연출을 활용했는데요. 게임 속에 친숙했던 모습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모토였던 상상을 현실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가 저희 게임 속 모습이고요. 하단에 있는 모습이 실제 현장 연출인데 상당히 유사하죠. 이 실제 현장과 중계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짧게 보여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주목해 주세요.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공격수 누구죠?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첼시의 왕이 상암에 왔다. 최강 공격 MC 피어를 이끌 주장 드룩신 디디에 드록바.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시작부터. 네, 그리고 이어진 이벤트 매치에서는 레전드 선수들의 1대1 대결, 그다음에 파워슛 대결, 그리고 프리킥 대결과 같은 이색 매치들로 구성되었고요. 모든 팬들과 선수들까지 아이들처럼 웃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인 매치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저마다의 추억을 불러오게 만들자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큰 사고 없이 경기가 무사히 진행되기만을 바랬었습니다. 메인 매치는 여러 가지 부속 이벤트들과 함께 진행되었었는데요. 한국 축구의 아이콘인 차범근 감독님의 등장을 시작으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상징하는 오프닝 공연이 이어졌고요. 하프타임에는 남자들의 애국가 타임밤을 부른 올타임 로우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록 전성기 시절의 폼은 아니지만 매치에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 덕분에 이날 하루만큼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팬들의 가슴이 다시 뛰게 된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캠페인 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해서 짧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파워먼트입니다. 사실 고난 위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관계사들과 그에 따른 인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반면 저희 마케팅 1팀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팀원 한 명당 담당하는 메인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20명이 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저희 팀 내부에서 심각한 업무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명확한 의사결정 권한의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팀 내 적절한 기준을 만들고 각자가 담당한 업무 안에서 각자가 모두 적절한 권한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는 먼저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업들의 레벨을 먼저 설정하였습니다. 이게 책정된 예산 안에서 다른 사람의 과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의사결정의 속도는 중요한지, 혹은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기준점들의 근거를 마련하고 모두가 그 기준에 입각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눈에 띄게 줄었고요. 오히려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오너십까지 강화되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미션 중에 하나는 바로 2박 3일 동안 35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20개 이상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제작했던 컨텐츠들의 썸네일입니다. 저희는 아이콘 매치 이후에도 그 관심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재빠른 릴리즈가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동선과 촬영을 위해서 속칭 전우조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마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이게 훈련소 때는 전우조가 화장실까지 같이 따라가고는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선수 그룹을 4명 단위로 쪼개고 촬영 스텝과 지원 스텝을 포함한 전우조를 구성하여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동선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는 단 1분의 딜레이도 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했고, 그 결과 저희가 최초 기획했던 모든 컨텐츠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저희 파트너였던 슈퍼러브의 역할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주요 결과들에 대해서 짧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브랜드의 평판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큰 성장을 이뤘고요. 특히 아이콘 매치 직후인 11월에는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틀 동안 약 10만 명에 가까운 축구 팬들이 오셔서 기적을 직관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발행된 모든 영상 콘텐츠는 저희 채널과 슈퍼러브 채널을 합하여 그 조회수가 약 2.2억 회에 달했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저희가 앞선 3년간 발행했던 모든 영상 콘텐츠의 조회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제외한 타 채널에서 오가닉으로 발행된 영상 콘텐츠 역시 그 수가 1,700여 개에 달했고요. 그 조회수도 약 8,2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벤트 매치는 디지털로만 생중계되었고, 메인 매치는 디지털과 지상파 TV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전체 누적 시청자의 합은 약 6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매치에 참가한 선수들이 워낙 슈퍼스타들이다 보니 개인이 보유한 이 소셜 미디어의 힘도 아주 막강했는데요. 많게는 2천만 명, 적게는 100만 명 가량의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콘 매치 이후에 이 20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채널에 저희와 관련된 아이콘 매치의 이야기들을 포스팅해 주었습니다. 계약 조항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이 말은 즉 약 1억 3천 명이 넘는 팬들에게 저희의 이야기가 한 번 더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기간 동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콘 매치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약 5만여 건 정도 포스팅되었고요. 현장에 참여해 주셨던 인플루언서 분들과 연예인 분들이 개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저희 이야기를 확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감동적인 피드백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실 저희가 최초 기획했던 의도가 통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성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에 힘입어 저희는 올해도 아이콘 매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들과 시즌 2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획의 출발점이 단순한 ROI가 아니라 팬들의 판타지 실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즌 2 역시 우리는 어떤 팬심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했던 점은 이 캠페인에 담긴 서사입니다. 따라서 시즌 2에서도 이 시즌 1에서 구축했던 창과 방패의 세계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즌 2의 테마는 창팀의 리벤지인데요. 창의 귀한 반격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 세계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즌 1 대결에서 패배했던 이 창팀이 더욱 강력해지는 팀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 문자 기억나시나요?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스위스전 패배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소위 낚였던 그 문자인데요. 당시 피파 홈페이지에 5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재경기가 가능하다고 했던 그 루머를 퍼뜨린 바로 그 문자입니다. 저희는 그 재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밈으로 활용해서 유머러스하게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아이콘 매치 시즌 2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작년에 패배했던 창팀의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한국의 축구 팬들에게 아이콘 매치 재경기를 호소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영상을 풀어보았는데요. 특히 그 당시의 밈은 아이콘 매치의 주요 타겟 세대들에게 그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실제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재경기 서명에 참여하는 액션을 끌어냄으로써 인해 이번 시즌 2부터는 팬들도 이 세계관의 일부가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참고로 약 일주일간 진행된 이 재경기 서명은 약 120만 명에 가까운 유저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이콘 매치는 단순한 매치 이벤트가 아니라 팬들이 꿈꿔오던 상상을 현실이 되는 그런 경험의 무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누군가의 판타지 실현의 매개체 혹은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혹은 콘텐츠도 누군가의 판타지 실현의 매개체 혹은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